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좀 정리를 하면 6페이지에 나오는 그 방해인들이 이제 제도권 인물 거기 김시습이 있었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단락에서 6페이지에 박지원, 정약용 같은 실학파가 있었다. 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에 중인들이 그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가객과 가단이 있었다. 가객은 가수고 가단은 그룹 사운드다. 그룹 사운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문학이 있었고 이제 7페이지로 가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서민 문학을 배격하고 무산계급. 자, 무산계급을 뭐라고 한다? 프롤레타리아라고 한다. 그래서 이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프롤레타리아와 관련된 문학이 뭐라고 하냐면 프로문학이에요. 프로문학. 프로문학 할 때 프로가 아마추어 반대 프로가 아니에요. 프롤레타리아를 줄여서 프로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문학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프로문학이라고 이제 배우실 겁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원심락 그 다음 단락 보세요. 몇만 년 전부터 시작됐고 자료가 부족하다. 당연하죠. 원심문학은 뭐 구석기라든가 이런 게 다 원심문학이란 말이에요.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자료가 별로 없어요. 유물만 남아있지. 그런 내용으로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쭉 뭐 이야기가 나오고 그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보면 이제 고대문학 그 밑에 단락 있죠. 단군 신화에서부터 몇 세기까지 지속되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 그래서 이제 중세,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 문학이었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전기 마지막 줄에 있죠. 광개토대왕릉비.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시대까지 8페이지. 그때가 이제 1기. 고려 전기가 문학이 2기. 이렇게 이제 나눠져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8페이지 넷째 줄에 무신난이죠. 무신난은 무신정권이에요. 무신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무신정권. 정권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이제 한림별곡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한림별곡이라는 게 써놓으세요. 최초의 이제 경기체가인데, 최초의 경기체가라고 보통 하고, 양반들의 노래, 양반들의. 한림별곡이라는 게 있어요. 작품은 여러분이 2학년 2학기 때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 가면 뭐 허균의 홍길동전 국문소설 다 하실 거고 그 밑에 이제 최재우의 용담유사라고 하는데 용담이라고 할 때는 용용자에 이게 연못담자예요. 용이 사는 연못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최재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담. 최재우. 최재우의 동경대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경대전. 이런 책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체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첫 번째에 있는 그 문학사 구분의 관점의 첫 번째 줄에 있는 그 내용을 다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정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 그 원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요. 거기 9페이지에 보면 원시문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시문학은 9페이지에 보세요. 자, 구석기 시대인데,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9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에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세 번째 줄에 울산 반구대 암각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울산 반구대 암각화. 저도 이제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작년에 한번 가봤는데, 여름에 한번 갔었는데, 그게 뭐라 할까요? 실제로는 더워서 걷기가 힘들고요. 반구대 박물관 안에 다 만들어 놨어요. 실제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암각화 있는 데도 가지는 않고 박물관에 가서 이제 구경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그때의 어떤 돌멩이라든가 이런 유물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원시문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에 보면 이 조형 예술이 동작 예술이나 언어 예술과 얽혀서 원시 종합 예술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원시 종합 예술은 제천 의식이에요. 제천 의식. 하늘에다가 이제 제를 지내는 그런 의식이 이제 바로 원시 종합 예술. 제가 이걸 막 글씨를 쓰다가 이게 좀 잘못되면 표기가 또 안 되더라고. 조금만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말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10페이지로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 10페이지를 보세요. 1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이 춤과 노래 거기 두 번째 줄부터 두 번째 단락 짐승 가죽을 덮어쓰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등장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는 희곡이라는 게 여기서 등장한 거예요.
짐승 가죽을 덮어쓰고 춤추면서 노래를 부른 거. 여기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희곡이 거기다 써놓으세요. 등장했다. 희곡의 어원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극의 어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단락이 춤과 노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 단락 여기서 중요한 게 토테미즘과 애니미즘이에요. 거기 그 네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토테미즘 밑줄 쳐서 토테미즘 뭐냐면 일종의 그 동물 숭배라고 보시면 돼요. 동물 숭배라고 써놓으세요. 지금 이게 필기가 좀 이게 잘못돼 가지고 표기가 안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그냥 할게요. 이 토테미즘은 동물 숭배인데 TOTEMISM TOTEMISM 이 토테미즘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곰을 숭배하잖아요. 단군의 자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일종의 토테미즘이에요. 그리고 자연물이 생명력을 지녔다고는 애니미즘. 애니미즘은 그 ANIMISM인데 이게 이제 물활론이라고도 합니다. 물활론. 사물이 살아있다는 거죠. 물활론. 활발하다 할 때 물활론인데 이게 애니미즘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 부뚜막에 가면 부뚜막신 있고 이런 게 다 물활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구석기 시대 신화나 소사시가 생겨났는가는 의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그때도 아마 좀 생겨났을 거라고 추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수렵민왕의 소사시라고 나오죠. 그 밑에 단락에 보세요. 수렵민의 신앙 소사시. 그러니까 하늘에 기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 잘 잡히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런 내용을 썼는데 그 밑에 좀 읽어보면 바라문이라는 바람의 신이 늙은 철을 버리고 젊은 첩을 데리고 한라산을 건너와 수렵의 신 노릇을 했다. 부부가 동침하는 곳에 다다른 김봉태라는 사냥꾼에게 자기를 신으로 모시라고 했다. 바람의 신이 수렵인 신인 것은 바람이 짐승 쪽에서 사람 쪽으로 불어야 짐승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나왔죠. 수렵의 신이 젊은 척과 동침해야 짐승의 번식이 왕성해진다. 그런 신을 모셔야 사냥꾼의 사냥을 잘할 수 있다. 지구를 돌아봐도 이제 어려운 소중한 자료.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 가면요, 우리나라에 이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그 구비문학과 관련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비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연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오늘은 제가 처음에 이제 수업을 하는 거라서요. 12쪽까지만 딱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11쪽에 이제 보면 11쪽을 보세요. 이제 그 위에 있는 짐승춤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이제 요즘에도 뭐 사자 노름, 탈춤 이럴 때 많이 나오죠. 이 탈 쓰고 이제 이렇게 짐승의 탈을 쓰고 이렇게 춤추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로 가요. 11쪽에 2.2로 보세요. 자, 신석기 시대는 정착 생활이에요. 여러분 구석기와 신석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신석기는 정착 생활이라고 써놓으세요. 정착. 근데 구석기는 정착이 아니라 먹이를 찾아서 이걸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석기는 움집을 짓고 정착 생활. 여러분 그 암사동 선사유적지 이런 데 가보시면 움집 있잖아요. 거기다 불 피워놓고 쌀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정착 생활하니까 쌀 같은 것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재밌는 거는 국문학의 역사를 공부하면 2학년 1학기에 현대 한국사 이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거 공부의 절반이 됩니다. 정말로. 왜냐면 이게 국문학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한국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과목을 하나 공부하시면 일거양득이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 신석기는 정착생활이다. 아시겠죠? 그 밑에 보면 구석시대에서 신석기를 넘으면 농사에 동그라미 치시고 정착이라고 써요. 정착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밭을 갈고 씨 뿌리고 뭐 이런 게 쭉 나오죠? 자,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섯째 줄 가면 가창방식, 교환창, 선우창, 재창, 독창. 이게 뭔 소리냐면 교환창은 자, 교환창이라고 하는 거 교환창, 선우창이라고 나와요. 교환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뭐 해지나 칭칭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뒤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선우창은 앞에서 부르고 뒤에서 부르는 거 선우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난 바람이라면 하면 넌 눈물인가 봐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선우창이죠. 재창은 함께 부르는 거.
함께 부르는 거, 독창은 혼자 부르는 거. 개념 이해가시죠?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노동요라는 이야기다. 노동요. 노동을 할 때 부르는 노래. 노동요. 그런 것이 쭉 나오고요. 그 밑에 단락에는 이제 노동요가 이제 그 사람들의 노동을 하면서 불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속에서 뭐 신화든 전설든 여러 가지가 뭐 등장을 했다는 게 나와요. 신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11페이지 마지막 단락 신화. 신화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라를 세우면 주로 만들어요. 우리도 단군 신화. 단군 신화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죠.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단군 신화 땡땡 고조선의 건국 신화예요. 이게 단군 신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화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건국 신화에는 그 밑에 보세요. 건국 신화 이전의 신화는 신석기 시대에 나타난 원시 문학이다. 그다음에 건국 신화는 청동기 시대에 창조된 고대 문학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건국 신화 이전의 신화는 신석기 시대에 나타난 원시 문학이고, 건국 신화는 청동기 시대에 창조된 고대 문학이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문학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원시 시대 주인공은 여신, 여기 여신에도 동그라미 치세요. 마지막 줄에 11조 여신이 등장해요. 그래서 고대 신화에 대해 세우는 글 넘겨보세요. 건국의 주역인 남성 영웅과 다른 거예요. 여신 등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또 재밌죠. 거기 12쪽의 셋째 줄을 보시면 선문대할망이나 안가다갈미, 마구할미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선문대할망은 제주도의 건국이라면 제주도를 형성하는 그런 신이 설문대할망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또 마구할미 같은 게 나오죠. 여신이 산천을 온통 만들기도 하고 움직이면서 다닌 흔적을 남겼다. 그래서 거인이 흙을 먹고 바닷물을 마시다가 쏟아놓은 배설물이 산이 돼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몸집이 너무 커서 들이우는 그늘 때문에 곡식이 되지 않아서 만주로 쫓겨나서 배가 너무 고파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좀 써보세요. 제가 이게 갑자기 필기가 안 돼갖고 이게 말로 할 수밖에 없네요. 신석기 시대의 신화, 신석기 시대의 신화 땡땡 하시고요. 거기다 쓰시라고요. 필기를 12쪽에다가 신석기 시대의 신화 땡땡 천지 창조나 생명의 유래에 관한 신화. 다시요. 신석기 시대의 신화는 천지 창조나 야, 발 좀 쳐. 생명의 유래에 관한 신화. 자, 그렇게 좀 발 쳐. 이렇게 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의 신화는 뭐라고요? 신석기 시대의 신화는 그런 천지 창조나 생명의 유래에 관한 신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단락으로 이제 가보면,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도 있다는 것이 또 나오죠. 홍수가 났을 때 죽지 않고 남은 남매가 하늘의 뜻에 따라 혼인을 해서 후손이 퍼졌다. 또 힘이 장사인 오누이가 성을 쌓는 등 과제를 두고, 이게 이제 힘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자는 죽게 되는 이야기. 오누이 힘내기 설화가 또 있어요. 또 거인의 시대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뭐 증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문대할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주도에 가면요, 이 선문대할망과 관련된 유적지가 있어요. 근데 이 보통 분들은 이걸 잘 몰라요. 선문대할망 그런 유적지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국문학을 이렇게 전공하시고 그러면 제주도를 가도요, 뭐 여미지라든가 이런 데만 가는 게 아니고 이런 데도 많이 가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방선문 계곡이라든가 나오거든요. 그런 데도 가보셔야지 또 이제 국문학을 공부한 보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는 이제 특정 지역에서 숭앙을 받는 선도산과 지리산 성모, 또 가야산의 정견 모주. 그러니까 이런 여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엔 다 모계 사회였다는 거예요. 지모신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은 부고 땅은 어머니잖아요. 지모신. 그리고 선도산 성모가 건국 시조 협거세를 낳았다는 거예요. 박격거세 들어보셨죠? 지모신이라고 가야산 정견모주는 수로를 낳았어요. 수로를 한자를 보면 머리 숫자에 드러낼 로자입니다. 그거 좀 써보실래요? 수는 머리 숫자고 로자는 여기서 이때는 이 로자는 여러분 알아두실 게 이슬로도 있고 이슬. 참이슬 할 때 이슬. 두 번째는 드러낼 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수로는. 그러니까 머리를 드러냈다는 것은
출생과 관련 있는 거예요. 출생과 관련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은 신라시대 향가에 보면 수로부인이라고 써보세요. 수로부인. 이때 수로부인은 물 숫자에 길 노자를 써요. 물 숫자에 길 노자 수로가. 그때는 머리 숫자에 드러낼 노자가 아닙니다. 물수,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써놓으세요. 물수 드러낼로. 아니 길로 죄송. 물수 길로. 물수 길로자인데 이건 물길이잖아요. 물길. 그러니까 물길은 뭐냐면 양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양수.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이렇게 뭡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뱃속에 이렇게 있으면 양수가 있잖아요. 그 물길을 양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수로인데 남자일 경우는 머리 숫자에 드러낼 노자를 쓰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수로 부인할 때 수로는 물 숫자에 길 노자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주몽의 어머니가 아시다시피 유아부인이잖아. 유아부인. 유아부인과 해모수 사이에서 주몽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뭘까요? 반신반인이죠.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반신반인입니다. 태어난 거죠. 그래서 주몽이 상당히 똑똑한 거잖아요. 활도 잘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 그래서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 서사시는 특별한 사람이 이제 맡아서 노래한 점이 달랐다. 자, 그게 무당이라고 나와요. 무당이고요. 그래서 무당 아까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왕이었는데 점점 위치가 격화되었다. 처음에는 사냥꾼이나 농사꾼이 무당 노릇을 하다가 생산물이 비축되어서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종교적인 권능을 가져요. 지배력을 행사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지배력 행사 밑줄 치고 왕이라고 써서요. 왕이에요 이게.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게. 무당이 노래하는 노래 서사시가 신화와 상통하는 내용을 복잡하게 갖춰요. 그리고 기록에 오르지도 않고 후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전승력을 가진 것이 그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제가 거기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쭉 한번 큰 틀을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대문학은 이제 오늘 또 이게 하려면 길기도 하고 오늘 좀 이렇게 빠지신 분들도 있고 해서 다음 주에 이제 고대문학 부분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미리 이게 고대문학이면 고대문학 부분을 제가 강의한 부분을 좀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걸 토대로 한번 강의를 좀 들으시고 저는 좀 큰 틀을 설명을 좀 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하나를 막 다 설명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뭐 거의 많이 안 오셔가지고 지금 3분밖에 안 오셨는데 거기 음소거를 좀 해제를 좀 하시고요. 그래도 한 말씀씩 뭐 질문이나 한 말씀씩 하시고 좀 오늘은 좀 빨리 마치죠. 오늘 뭐 좀 많이 또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예, 정영희 총무님은 뭐 어떻게 재미있으신지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뭐 하시든가 이렇게 한 말씀 하시죠. 네, 뭐 따로 질문은 없고요. 이제 2학년 시작됐으니까 열심히